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 스펀지 지구의 홍인왕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봤습니다. 어떻게 잘 봤나요? 그냥 웃음만 나오니? 괜찮아.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내가 몇 점이 나왔다기보다는 나온 점수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봤으면 지금처럼 유지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원치 않는 만큼의 성적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만큼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그냥 일반적이었다. 그러니까 어렵다거나 쉬웠다거나 이기보다는 일반적이었다. 왜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써져 있는 보기 형태들이 대부분 다 기출에서 언급이 됐던 형태들의 보기다. 그러니까 내가 기출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내가 이제 기출들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면, 혹은 정리했지만 잘 못 풀었다면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점수 컷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점수 컷이 대략 한 43에 45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작년 컷이랑 비슷은 하나 작년보다는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작년 거보다는 어렵다는 거야. 엄청 어렵다 이게 아니라 작년 거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 이동설에 대한 마인드맵이래. 보니까 백앤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증거 자료잖아. 해안선, 빙하, 지질구조. 그러면 해안선 일치, 빙하 흔적, 지질구조 연속성, 그리고 여기는 화석분포 들어가겠네. 화석분포. 자, 두 번째, 한계 설명을 못 하잖아.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 하지? 이동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거고. 자, 20년대 후반 홈즈의 멘틀 대리설, 홈즈가 멘틀이 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움직임을 주장했다 이건데. 자, 그럼 기억. 변환단층의 발견은 기억이 아니라 변환단층의 발견은 누구랑 상관이 있다? 해양저 확장설이랑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니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디귿. 디귿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이것도 역시 해양저 확장설이랑 상관이 있다 이거지. 해양저 확장설이랑 상관이 있다. 왜냐하면 멘틀 대리설 이후에 고지자기 학이 나와. 고지자기 학이.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이거지. 2번 니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 자, 누가 수온이고 누가 염분이냐 이건데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지. 그러니까 기억, 수온. 얘가 염분. 선생님, 근데 수온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넌 문제를 풀 수 없다.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형태로.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억. 기억은 염분 분포다. 아니네. 수온 분포. 니은 혼합층. 혼합층이 뭐야? 혼합층.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혼합층이야. 그럼 거의 표층 얘기하는 거네. 그럼 수온이 20에서 25도 사이니까 대충 이쯤. 됐어? 그리고 염분은 여기니까 이쯤 쭉 내려오면 33.7쯤 되네. 그러면 여기 넘어가니까 이쯤 되겠다. 이쯤. 대략 이쯤. 그럼 점 여기 찍히잖아. 그러면 1.025. 얘보다 좌측 상단이니까 밀도는 작겠습니다. 얘보다는 작을 것이다. 자, 디귿.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당연히 맞을 거야. 근데 보겠습니다. 자, A 구간은 자, 밀도.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야? 수온과 염분이야. 근데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였어. 그러면 A 구간을 보면 A 구간은 수온이 이만큼 떨어졌고 염분은 이만큼 증가했어. 그럼 둘 다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났어. 근데 B 구간은 보니까 염분 거의 안 변해. 수온도 거의 안 변해. 그럼 변화 누가 심하다? A가 심하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귿이 됩니다. 자, 3번.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자, 지구과학에서 온도가 높다. 이 말은 뭐야? 가볍다였지?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뜨거운 플룸. 자, 얘는 차가운 플룸이 된다 이거지. 차가운 플룸.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섬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들이 되겠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 될 거야. 그럼 열점은 고정이니까 화산섬은 이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그 말은 얘가 나이가
마른 섬일 거야 이 얘기지. 그럼 기억. A는 뜨거운 풀룸 맞고요. 밀도는 니은이 무거우니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맞네요. 화산섬 나이는 C가 제일 많으니까 반대로 써놨다. 그래서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자 4번.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과 퇴적 구조를 나타냈대. 지층과 퇴적 구조. 일단 여기 사층리가 나왔어. 사층리가 나왔는데 사층리는 물이 흐른 방향 내지는 바람이 분 방향을 알려준다 그랬어. 그러면 층리에 접선 긋고 층리에 접선 긋을 때 어떻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방향, 즉 이 방향이 이동 방향이지.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럼 얘부터 쌓았다 이거네. 됐어? 자, 두 번째. 단층선이 나왔는데 단층선에 가로선 긋을 때 각도 큰 쪽이 뭐가 된다? 상반이 된다 그랬어. 그럼 상반이 어떻게 해서 아래로 내려갔어? 무슨 단층? 아, 정단층이 나왔어. 근데 저 지층 보니까 뭐가 나타나? 건열이 나타났네. 그럼 건열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옛날에 융기했다. 물 위로 드러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럼 기억. 가는 사층리. A는 B보다 먼저 생겼다고 그랬고 나에는 역전 지층이 없지. 뒤집어진 상태가 지금 안 나타납니다. 디귿. 4번. 나의 단층은 회감력이 아니라 장력이지 정단층이니까. 자,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그 말은 건열이 존재한다 이거네. 그래서 5번이 된다. 5번. 자, 5번. 그림은 A와 B식에 관측한 북반구의 평균 해면 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냈대. 위도에 따라서 나타났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의 기압 분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기압 분포로 나타났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위도 지역은 조금 변화가 있는데 중위도나 저위도 지역은 큰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왜 변했냐? 모르지 그건.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결과가 있었대. 참 기억. 무역풍 때는 어디야? 여기가 무역풍이고 여기가 편서풍이고 여기가 극동풍이니까 무역풍 때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니은. 기역 구간. 이 구간 지표 부근에서 북풍 계열. 자, 북반구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럼 얘는 뭐야? 남풍 계열이네. 북풍이 아니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네. 남풍 계열. 됐습니까? 자, 디귿. 중위도 고압 때 평균 해면 기압은 중위도 고압 되면 여기잖아. 여기. 누가 높아 지금? 이 색이 높네. 최근이 높네.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 맞네요. 왜? 모른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료에서 줬잖아. 준 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라고. 자, 6번. 그림 가은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얘 모양 없으니까 예. 불규칙 은하가 되겠지. 불규칙 은하. 나는 나선 은하가 될 거야. 나선 은하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다. 맞죠? 자, 니은.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 생성된다. 별이 생기는 건 성간물질이 있는데요. 근데 성간물질 어디 있어? 나선팔에 있잖아. 그럼 중심에 생기지 않지. 디귿.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이니까 나네. 나보다 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기억. 자,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 이렇게 생겼대. 근데 여기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지층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얘는 사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 거지. 맞아? 왜요? 봐봐. 습곡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습곡을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습곡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 습곡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어디만 본 거야?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 방향이지. 됐어? 그래서 얘가 먼저 온 거야. 그럼 순서가 B, A, 그 다음이 C, D가 된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얘는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 얘는 삼엽충이니까 고생대지. 그러니까 A가 C보다 먼저인 걸 알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겼다. 맞네요. 니은. B층과 C층은 부정합이다. B하고 C는 부정합이다. B하고 C는 연속 퇴적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 연속 퇴적이 아니다. 왜? B하고 C 사이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돼. 근데 A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관계다? 부정합 관계가 된다 이거라고.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거야. 디귿. C층은 판계화 형성. 이거 언제야? 고생대 말이야. 근데 C층은 언제 생겨 있어? 중생대야. 그러니까 틀렸네. 됐어?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고. 7번에 기억 니은. 자, 8번. 그린 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중심 이동 방향과 중심의 이동 방향이래. 중심의 이동 방향.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이동 방향과 이동 순서를 나타냈대. 그러면 태풍이 보통 북반구에서는 대략 북위 30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냈다.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기억.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북서로 갔고 얘는 북동으로 갔잖아. 태풍 봐봐. 태풍. 자, 영도 유태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북서로 가고 편서풍 때 들어가면 북동으로 가잖아.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북서, 남서, 남동 이거잖아. 그럼 세모가 이동 방향일 순 없겠다. 그럼 세모는 속력이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동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맞네요. 니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대. 그러면 제주도 여기 있으니까. 제주도 여기 있으니까 제주도는 위험 반원이네. 위험 반원이니까 시계 방향이지. 그냥 외워서 풀 수도 있는데 그려서 그려보면 자, 여기 태풍이 있으면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태풍이 여기 지나가면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조금 더 해볼까? 자, 태풍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바람이 1번에서 지금 자세히 그려보자. 자, 다시 태풍이 요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들어가고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지. 시계 방향이 변한다 이거라고. 디귿.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어디서 빨라? 편서풍 때에 들어가면 빨라지지? 그러면 전향점 통과 전이 통과 후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지. 느리다. 전향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전향점이 뭐야? 북서로 가다가 그래프로 풀어보자. 북서로 가다가 북동으로 바뀌는 요 시점이 전향점일 거야. 그럼 전향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속도값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이거라고. 됐니? 그래서 기억, 뭐야 이거 니은도 아니고 기억 니은입니다. 색깔 잘못 칠해졌네. 기억 니은이야. 기억 니은. 됐습니까? 기억 니은. 자, 9번. 그린 가는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A협이 측정한 기온이래. 기온. 그러면 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전선이 통과하면 항상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A는 이때 전선이 통과한 거고 B는 전선이 이때 통과한 거네. 이때 물리량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A가 B보다 전선이 늦게 통과했네. 근데 지금 기온이 떨어지니까 누가 통과했다? 아, 한랭 전선이 통과했구나. 얘기야. 한랭 전선이 통과했다. 그런데 나는 T 플러스 9. 언제? 이때. 요 시점에 측정한 강수구역이래. 강수구역. 그럼 한랭전선이 지나가는데 한랭전선 B가 어디서 와? 한랭전선 뒤쪽. 그러면 여기가 비 오는 데니까 한랭전선이 어떻게 걸쳐야 돼? 아, 이렇게 한랭이 걸쳐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한랭이 이렇게 걸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니은은 아직 통과를 못했고 기역은 이미 통과를 해버렸네. 그러면 B가 뭐에 해당한다? 기역에 해당하겠다 이거지. B가 기역에 해당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역. A는 기역. 틀렸네. 나에서 우리나라는 한랭전선이 위치한다. 그래, 한랭전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 자, 디귿. T 플러스 6 A. T 플러스 6이면 A잖아. A는 지금 어디야? A는 여기가 지금 B가 기역이지. 여기가 B지. 여기가 A잖아. 그럼 한랭 앞쪽이니까 여기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어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네.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10번. 자, 표는 별의 종류, 가나다에 해당하는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다. 가나다는 각각 거성, 백색, 외성, 주계열성. 별의 종류를 구분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였어? 왜 이러지? 태양의 물리량이었지. 자, 태양 절대 등급 얼마? 태양의 절대 등급 약 5등급, 표면 온도 약 6000도 내지는 G2. 요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일단 봐봐. G2잖아. 태양이랑 표면도 똑같지. 근데 태양보다 밝대. 그럼 얘는 누구야? 주계열은 아니네.
태양이랑 온도는 같은데 밝으려면 태양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 누구? 아, 거성. 얘 거성이 된다 이거지. 거성. 됐어? 자, 두 번째. 외성과 주계열성이 있어. 외성과 주계열성. 자, 얘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 근데 주계열끼리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었냐면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얘네가 다 세트로 가야 된다 했어. 다 같이 크거나 다 같이 작아야 된다 그랬어.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태양보다 광도가 커야 돼. 근데 작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 뭐야? 얘가 외성인 거지. 됐어? 얘가 주계열이다 이거야. 주계열. 됐니? 이렇게 찾는데 자 이게 안 되면 노가다 하면 돼. 노가다. 자 HR도 주계열이다 그려. 그리고 태양은 중심보다 약간 우측 하단에다 그리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가 5등급. 여기가 6000도. 대략 이렇게 표시한 상태에서 쟤네 선 긋는 거야. 자 기억 볼게. A0 그러면 태양보다 표면도 높아. 여기 어딘가. 근데 플러스 0.5니까 태양보다 밝아. 여기 어딘가에 있다. 기억. 주계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충. 자 B7 그럼 얘보다 온도가 높아. 그치? 근데 얘보다 밝아. 그래서 니은은 여기 어딘가. 주계열일 가능성이 있지. 자 디귿 그려볼게. 디귿 K야.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 여기 어딘가야. 근데 태양보다 밝대. 그럼 1.1이니까 한 이쯤 될 거야. 여기에 디귿이 있어. 자 리을은 G2 태양이랑 온도가 같은데 태양보다 훨씬 밝아. 그럼 어디? 여기 있다고. 여기 리을 있다고. 자 마지막 미음 F5 태양보다 온도가 높아. 근데 태양보다 훨씬 어두워. 미음 여기 있어. 자 마지막 B1 표면 온도 제일 높지? 제일 높아. 근데 어두워. 역시 여기 있어. 여기 누구 있어? 비읍이 있다 이거라고. 비읍. 됐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참 기억. 가는 주계열이다. 맞고요. 자 평균 밀도는 자 주계열 HR도에서 어떻게?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별이지? 반지름은 큰 별이고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반지름 작고 밀도는 큰 별이잖아. 그러니까 평균 밀도는 다보다 작다. 맞네요. 자 디귿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잖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 내제곱이지? 광도가 아니잖아. 잠깐 오로지 온도만 보는 거야. 그럼 온도 누가 높아? 기억에서 비읍 중에 온도 제일 높은 애. 온도 제일 높은 애 지금 누구? B1이잖아. 얘잖아. 얘. 비읍이 제일 높지? 리을이 아니라 비읍. 비읍이 제일 높다. 리을이 제일 작지? 표면도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 이거로. 기억 니은. 됐습니까? 예.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립은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두 해역 A와 B의 위치인데 자, A 그린란드 쪽이네. 북반구.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물 얘 누구야? 북대서양 심층수. 됐어? 자, 남극 쪽에서 떨어져서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아래 걸렸으니까 얘는 남극 저층수지? 그럼 여기 외대를 해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기억. A 해역에서 해수의 용승이 아니 침강이 일어나고 있지. 니은 B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여기 지금 남반구잖아. 남반구에서 여기서 흐르는 물 뭔데? 남극 순환유가 흐를 거야. 남극 순환유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돼. 자,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작네. 더 위에서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이 됩니다. 디귿. 자, 12번. 자, 그림은 적도 부근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이라고 했지만 중앙태평양의 변화 양상은 동태평양이랑 똑같이 간다 그랬지? 그냥 동태평양을 생각해도 돼. 자, 어쨌든 얘네들의 40년간 매년 같은 시기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이거 기출에서 한번 나왔잖아. 이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구름이 없다는 얘기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못 나오니까 구름이 먹었다 이거잖아. 구름이 많다 이거지? 됐어? 자, 그러면 구름이 많은 게 언제야? 엘니뇨다 이거잖아. 이게 엘니뇨 발생이다. 두 번째, 수온 편차니까 적도 해역의 수온이 플러스 높아졌을 때가 뭐야? 엘니뇨다 이거잖아. 마이너스가 되면 라니냐가 될 거고. 자, 그러면 A식이야. A식이. A는 엘니뇨래. 이게 지금 엘니뇨 시기란다. 왜? 복사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잖아. 왜? 구름이 못 나왔다고. 뭐 구름이 못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자, 기억. 서태평양이야? 왜?
지금 서태평양은 엘니뇨가 발생하면 오히려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은 지역이지. 근데 라니냐가 발생하면 더 높아지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반대잖아. 낮아져야 돼. 그럼 여기는 서태평양이 아니라 동태평양인 거지. 니은 강수량은 비가 많이 오려면 상승 기류가 활발해야 돼. 그치? 그러면 강수량 혹은 구름이 많던가. 그럼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적다. 맞네. 그때 구름이 없으니까. 자, 디귿.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평균 수온이 적도 해역 수온이 높아지니까 일반적으로 기압은 낮아지는 거지. 평년보다 낮아진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니은 디귿. 자, 13번. 허블의 법칙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왔죠. 허블의 법칙 문제가 쉽게 나왔다. 뭐 V는 HR. 허블의 법칙 쓰는 식은 V는 HR 혹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 두 개밖에 안 쓴다. 자, 근데 지금 V 나왔고 거리 나왔네. 그럼 허블상수 얼마? 70이네. 허블상 70인데 4200이네. 거리 얼마?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60, 허블상수 70. 우리 은하에서 A를 봤대. 얘를 봤대. 그러면 507이래. 그럼 기준선이 500이냐 이거잖아. 그럼 넣어보자. 500분의 7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승 이게 4200 나오면 된다 이거잖아. 그럼 맞는 말이다 이거지? 자, 그럼 2개 지우고 3이고 얘는 0.6이니까 4200이네. 맞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지.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나왔다. 허블의 법칙. 자, 14번 그림 가하나는 두 외계 행성계의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내는데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나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죄다 누가 결정한다? 별의 광도가 결정을 한다. 그럼 보니까 거리나 폭이 넓게 나타나는 게 나다. 그럼 나가 가보다 광도가 큰 별이다. 그럼 기억. 광도는 A가 B보다 작아야 하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A는 생명 가능지대 뒤쪽이니까 여기는 얼음. B는 생명 가능지대니까 물. 그럼 B가 온도가 높겠네. 그럼 A가 B보다 낮아야 되고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 수명. 수명은 어떤 관계? 광도에 반비례하지. 광도가 클수록 수명이 짧다고. 그럼 누가? 나가 짧아. 그럼 A가 B보다 길겠다. 됐나요? 네, 그래서 디귿이 됩니다. 디귿. 자, 15번.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에 화산섬과 활화산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하나의 열점이 분포한대. 활화산이 지금 보니까 활. 그럼 얘는 열점 아니겠네. 왜냐하면 열점 있는 지역은 열점 있는 데 화산이 터질 거거든. 그럼 여기가 열점이겠다. 그치? 그 말은 일로 이동했구나 이 얘기야.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다 활화산이니까 여기가 판의 경계일 거야. 근데 뭐야? 부채꼴 호의 모양이다. 뭐야? 호상 열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비평 경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이 지역은 해구가 있다. 서비평 경계. 화산섬 A는 주로 안산암질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이지. 서비평 경계. 여기가 안산암질이잖아. 여기가 안산암질이지. 그래서 틀렸고요. 자, 활화산 B에 분출되는 마그마는 여기 서비평 경계잖아. 서비평 경계 마그마가 어떻게 생겨? 자, 얘 이렇게 섭입을 했어. 그러면 섭입하는 지역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고 압력은 높아져. 그럼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없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물의 유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마그마 생기는 거잖아. 그럼 압력 감소가 아니라 물의 유입이라는 거지. 물의 유입. 그래서 기억. 5번에 기억이 된다 이거지. 자, 16번. 자, 그림은 현재와 A, B, C 시기일 때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궤도 20류를 물어봤대. 자, 그리고 다른 요인 안 변하니까 세차 운동은 무시해 이 얘기지. 세차 운동은 무시해 이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하고 A 이때는 20류는 같은데 뭐가 달라? 경사각이 다르네.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커지는 거니까 여름의 온도가 더 높아질 거야.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현재가 A보다 높다. 맞네요. 니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상관 있어? 근일점에 위치할 때. 이건 20류라고 상관 있는 거지. 자, 현재 만약에 궤도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20일이 작아지게 되면 궤도가 이렇게 되고 20일이 커지게 되면 궤도가 이렇게 되니까 20일이 클수록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 현재가 B보다 많다. 아니지. B가 더 많아. B가 20일이 더 커졌으니까 B 때 더 많이 받는다고.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연교차야. 자, B하고 C야. B하고 C는 지금 뭐가 20일이 같다고. 그럼 경사각은 누가 커? C가 더 크네? 그럼 C일 때 연교차가 클 거야.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B가 C보다 크다. 아니잖아. 경사각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똑같은 변화 양상을 갖죠. 그래서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고. 1번 기억. 자, 17번 볼게. 자, 그린 가는 어느 지계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 B, C의 고지자기 복각을 나는 500만 년 동안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타냈다. 자, A, B, C의 절대 연령은 10만, 150만, 400만 년 중에 하나고 지계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대. 그럼 만약에 이게 북반구 지역에서 생긴 것이었다면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만약에 남반구에서 생긴 상황이라면 얘는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지계는 400만 년 동안 적도를 지나간 적은 없대. 적도를 통과한 적은 없대. 그 말은 계속 고위도거나 계속 저위도했다 이거라는 거지. 북반구에서 남반구, 남반구 북반구로 바뀐 적은 없다 이거라고. 그럼 일단 이 시기에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보자. 자, 10만 년이잖아. 이게 100만이니까 10만일 땐 여기야. 그럼 10만은 정자극기. 10만은 정자극기. 두 번째, 150만. 얘하고 얘 사이니까 여기잖아. 150만은 역자극기. 150만은 역자극기. 400만. 400만도 뭐야? 역자극기야. 400만도 역자극기야. 그럼 역자극기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역자극기가 2개 나오고 정자극기가 1개 나온다고. 됐니?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적도를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반구에만 있거나 남반구에만 있어야 돼. 됐어? 만약에 다 남반구에 있었다고 가정하자. 다 남반구였다면 얘가 정자극기고 얘가 역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다 남반구에 있었던 거야. 됐어? 자, 근데 다 북반구에 있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가 역자극기인데 얘랑 얘는 정자극기, 정자극기가 돼야 되거든? 맞니? 그럼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얘는 남반구에 있었구나. 남반구에 있었구나 이거야. 그럼 남반구에 있었다면 저위도로 가니까 복각의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저위도로 이동하니까 복각의 크기는 감소해야 맞는 거지. 복각의 크기는 점점 줄어야 돼. 지금 절대값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야 된다. 그럼 이 가장 작은 얘가 최근 10만 년. 그럼 가장 컸던 이 아이가 400만 년 전. 여기가 150만 년 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순서는 B, 그러니까 먼저 생긴 숫자로 봐야 되지. 과거부터 보면 A,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B가 된다 이거겠네. 자, 그럼 기억. 이 지계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정자극기에 있는 건 B 맞고 생성 순서는 A, C, B 맞네요. A, C, B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가정을 해서 푸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자, 18번. 다음은 우주 팽창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래. 자, 눈금자 이용해서 탄성 밴드의 이웃한 점 사이 간격 찍고 어쨌든 얘 늘려갖고 이 간격을 점점점 보겠다 이거야. 늘려갖고 이 간격을 보겠다. 근데 간격이 1cm일 때 해당하는 파장은 이거래. 그러면 현재는 1000이니까 1cm 간격이 2니까 1000만큼 되는 지점은 없네. 그치? 그럼 요 지점은 다 1000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1000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짧다. 그 말은 현재보다는 다 과거의 시점이라는 거지.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니까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자, 우주의 크기가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겠네.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지. 왜?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니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람다 맥스는 길어진다. 이 말은 온도가 하강하고 있다 이 얘기지. 디귿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지. 왜? 현재가 파장이 훨씬 더 기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19번 그린 가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자, 저기 표시해 볼까? 자, 여기다가 바꾸자. 자, 별이 이렇게 돌고, 자, 행성이 여기 이렇게 돌아. 그럼 내가 쳐다봤을 때 시선 속도가 최대로 나오는 건 내가 쳐다보는 거랑 나란할 때지. 이때야. 근데 얘는 멀어지는 거니까 요 시점이 지금 여기서는 어디? T4로 나와 있어. T4. 됐어? 그럼 여기가 T5가 될 거고, 자, 여기는 없지. 여기는 지금 T2로 나와 있네. T2로 나와 있어. 그러면 T1이면 0이니까 얘가 T1, T5 두 개가 되네. T1, T5. 자, 그리고 T2 다음에 T3. 여기가 T3. 여기가 지금 T3의 위치야.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 다 썼지 그러면? 그러면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으면 식현상이 나타나니까 식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은 T1과 T5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시점. 이때 식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 자, 기억. 지구와 중심별 사이 제일 멀 때 언제? T1이나 T5. T1일 때가 T2보다 크다. 맞네. 중심별과 행성이 얘잖아. 그럼 어디야? 이제 막 지나간 요 사이네. 그럼 뭐 T1과 T2네. T1에서 T2 사이가 돼야 되고, 디귿 T5일 때 언제? 여기 있을 때 식현상.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됩니다. 19번이 기억 디귿. 됐어? 자, 마지막 20번. 자, 그림은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 변화를 이렇게 나타냈대. 태양의 평균 밀도는 이건데 거리에 따라서 밀도 값이 뭐 이렇게 달라진대. 그리고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잖아. 온도 차가 심하게 되면 에너지를 전달할 때 복사 형태로 전달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뭐였어? 대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대류층이 될 거야. 대류층이. 자, 첫 번째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이 뭐야? PP 반응이 수소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 누가 하는데? 중심핵에서 일어나지? 그럼 어디? A 지점이겠네.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맞네요. 니은 C 지점에서는 대류, C에서는 대류 아니지. 아직 대류가 아니야. 여기서는 복사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지점 온도가 뚝 떨어지는 저 지점에서 대류 형태야. 디귿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 어디? 여기까지네.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 여기야. 그럼 여기가 대략 0.4 조금 넘어가잖아. 저 지점이 0.4에서 0.5 사이 값을 가져.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저 영역의 부피래. 태양을 구형으로 보면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r에 대략 0.4로 잡아도 이거의 세제곱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40%는 안 나오는 거지. 요게 핵심이야. 9의 부피는 반지름 세제곱이 한다. 반지름 지점이 대략 40% 지점이라고 해서 전체 부피의 40%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 유의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라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막 압도적으로 어렵거나 손도 못 댈 정도로 힘들었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을 수 있어. 많이 힘들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기출을 열심히 풀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기출은 저 다 풀었는데 왜 이럴까요? 기출을 그냥 풀기만 해서 그래. 기출 문제를 곱씹어 봐야 돼. 여기서 쓴 개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구과학은 시간이 부족한 타임어택이 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이 다 된 사람은 이제 2교재 변형 시즌1 개강이 됐으니까 그 문제 또 다시 이번에는 수특 가지고 수특 문제 풀어보고 그거의 변형 문제들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적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의 문제들도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전 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